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내 음악은 음악처럼 들리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왜 내가 연주하면 부드러운 소리와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가요? 하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방면으로 해석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테크닉의 문제입니다. 처음 배울 때 손가락을 세워서 연주를 하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세워서 연주하는 방법 때문에 소리가 끊어서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음과 체르니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잔잔한 노래나 또 아름답게 흘러가야 될 노래에도 이런 터치를 사용하셔서 딱딱하게 끊어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걸이로 얘기를 한다면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걷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군대가 행진할 때 걸음걸이가 규칙적이고 일정하고 또박또박 딱딱한 걸음걸이로 걷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가끔은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산책하듯이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천천히 흐느적 여러 가지 발걸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발과 다리 그리고 골반 허리가 그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주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표현해 주기도 하죠. 손가락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아노 위에서 또박또박 걷는 게 꼭 중요하진 않아요. 노래의 분위기와 감정과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빠르기에 맞춰서 내 손가락, 손목 그리고 팔까지 모두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 부드럽다 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여서 되는 게 아니라 초보분들도 가능하답니다. 제 제자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벌써부터 아름다운 소리와 그리고 신나는 소리 그리고 딱딱하고 무거운 소리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연주하는 걸 보면 이거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저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초보라서 못해 하는 마음보다는 한번 내가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손과 손목 그리고 팔꿈치 사용을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피아노 앞에 앉으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기쁨, 힐링, 재밌다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지만 사실은 좌절, 음을 틀릴 것 같은 불안함, 그리고 소심함, 주저함 이런 걱정들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이 걱정이 왜 드냐? 바로 음을 틀릴까 하는 그 불안감 때문인데요. 제일 안 좋은 연습 습관 중에 하나가 한음 틀리지 않고 연주해야지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연주를 준비했었는데요. 무대에 올라가거나 사람들 앞에 연주를 하거나 또 한 번은 내가 끝까지 쳐봐야지 할 때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 번도 완벽하게 연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연주할 때 틀리지 않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음악은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좀 하기 싫어지는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습 목표를 노래를 완성하는 목표를 개 이름을 정확하고 틀리지 않게 연주하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노래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볼까 어떤 감정을 넣어서 표현을 해볼까 내가 원하는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연습을 하셔야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그리고 틀리는 것도 조금 더 수용하고 조금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좀 둥글둥글한 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게 되면 이 손끝에서도 당연하게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한 손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손끝이 바짝 세워진 고양이처럼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도 경직이 되고 여기도 경직이 되기 때문에 어깨 결림까지 고통이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한음에 집중하여서 연주하시기보다는 오늘의 감정, 오늘의 표현, 오늘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은 레슨 방법의 문제인데요. 흔히 독학하시는 분들은 전문 연주자들의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기 바쁘시죠. 그게 제일 빠르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15년은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해석과 생각을 가지고 그 음악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하기만 한다면 내 생각과 내 표현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따라 했을 때 내 소리는 저렇게 되지 않네 하는 좌절감이 더 많이 생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라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흐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하실 때 들으는 게 좋고, 대부분의 음악은 나만의 표현 방법을 찾아서 연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따라하는 레슨 방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저도 아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의 방법과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연주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왜 내가 내 마음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 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이들에게 레슨할 때 아이들 생각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고 생각을 표현하게끔 했을 때 훨씬 더 마음의 감동이 크게 오고 아이가 더욱더 만족하는 연주를 하는 걸 보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도 이렇게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는데 만족감과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데, 만약에 어른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음악하는 맛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남을 따라하는 연주 하지 마시고 나의 느낌이 무엇인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표현하면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 영상에서 그 표현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신의 표현을 더 높이는 연주를 할 수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에서 3가지 해결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요. 나의 문제는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에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 더 자세하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연습도 하고 고민도 풀어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제가 여러분들의 피아노 연주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